우리 일반분들 카드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일상에서 자주 얼굴을 볼 만한 가까운 거리 내의 관계성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직장 뭐 아니면 같은 동네 뭐 이런 식으로 밀접한 관계라는 게 좀 보이거든요. 아니면 일상 얘기를 자주 하면서 가까워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오래된 지인이라는 느낌도 있는데 좀 편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봤을 때 좀 친숙한 느낌을 받는 관계일 수가 있겠다. 카드가 보이시고, 상대방 분들 쪽에서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행동을 강하게 해왔던 게 보이거든요. 상대방의 노력이나 의지, 움직임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가까워져가는 과정들이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고백을 해서 사귀고 계시는 분들, 뭐 아니면 지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상대방이 자주 다가옴으로 인해서 가까워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에게 물론 이성적인 끌림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행동하고 다가왔던 것도 맞긴 하지만, 여러분과 관계에 있어서 편안하기도 하고 좀 더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래요. 뭐 커플이나 썸인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과 미래라든지 결혼까지도 염두에 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상황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그때 결혼을 하자, 뭐 동거를 하자, 뭐 이런 말들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막 알아가는 관계라든지 아직까지 애매한 관계라면 이분 쪽에서 여러분과 조금 더 일상 얘기를 하면서 알아가다가 말을 꺼낼 생각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고백이라든지 좀 더 밀접한 관계 발전에 대한 말을 꺼낼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 재회분이라면 이분이 여러분과 완전히 단절 중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나왔을 경우 뭐 우리가 헤어졌지만 일상 속에서 자주 볼 만한 뭐 같은 동료라든지 이럴 때 많이 나오는 배열이라서 아마 헤어지고 나서도 애매한 관계로 얼굴을 보고 있거나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 분들이 제외 생각이 있어요. 그치만 빠르게 말을 꺼낼 생각은 없긴 하거든요. 좀 지켜보다가 내가 확신이 들었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말을 꺼낼 거다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오라클 카드상 여러분에 대해서 최근에 뭔가 마음이 자꾸 커지고 있는 건 맞아요. 여러분은 자꾸 돌아보고 생각이 많이 나고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과 최근에 뭐 소통이라든지 데이트 같은 게 자주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마다 여러분에게 뭐 색다른 매력도 많이 느끼고 가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는 느낌도 있어요. 내가 그동안 만나왔던 다른 이성들에 비해서 여러분이 훨씬 더 끌린다, 매력적이다,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분과 뭐 단절 중이야, 우리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끊긴 지 좀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분이 현재는 여러분에게 빠르게 다가갈 생각은 없기는 해요. 뭔가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헤어졌으니까, 혹은 이분이 여러분 빈자리를 많이 느끼고 있기보다는 내 일상에 좀 더 익숙해져 있고, 아,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도 나름대로 사라지는구나, 살만해,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보다 다가갈 생각은 있거든요. 근데 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 연락을 기다리거나 애매한 관계거나 이런 분들은 이분 쪽에서 움직일 생각이 있는 건 맞지만 막 급하게 당장 오늘 내일 이렇게 움직일 생각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과 관계를 멀리 먼 미래까지 고려하면서 천천히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분이 여러분과 뭐 아무런 진전이 없다든지 행동력이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과 여러분의 별자리 궁합을 볼 때 천어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나오시거든요.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맞춰가면서 잘 만날 수가 있는 그런 무난한 궁합이기는 해요. 천어자리는 좀 안정적인 만남을 중시하기도 하고 워낙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은근히 배려심은 강하고 좀 쓸데없는 고민 걱정이 많은 별자리이기도 하거든요.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서 쉽게 고백을 못하고 애매하게 행동하거나 좀 찔러보는 것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별자리인데, 이게 간혹 불호를 느끼는 별자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천어자리가 연인 간의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는 사실 그렇게 좋은 파트너는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과 연애를 하고 나서 혹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파트너로는 정말 좋은 파트너기는 한데, 근데 그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 천여자유로부터 고백을 끌어내는 과정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겠고요.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아, 혹은 왜 이렇게 소심해, 좀 이런 기분을 들 수가 있는 별자리인데, 근데 그만큼 천여자리가 좀 양심적이기도 하고 좀 미안한 감정 잘 느끼기도 하고, 아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은 별자리이기도 하고요. 좀 남한테 피해주는 거 싫어해서 좀 그렇게 나 혼자 좋아하는 관계를 좋아하는 별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만큼 반응을 보여야 내가 그때 고백을 하던지 뭔가 확신이 생겨야 움직이는 별자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천어자리 성향을 좀 더 강하게 지닌 분이라면 여러분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재회라든지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와 관련된 말들에 대해서 상대방이 충분히 말을 꺼낼 수 있었던 그런 타이밍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느끼기에 너무 답답해, 얘가 나한테 진심인지 모르겠어, 나 좀 많이 지쳐, 이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근데 상대방은 다 계획이 있다는 거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물고기 자리를 말할 것 같자면 물고기 자리는 겉으로는 되게 다정하고 온화하고 사람으로부터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따뜻한 느낌을 주는 별자리죠. 근데 물고기 자리도 좀 비슷하게 좀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둘 다 마음을 확인하는 과정, 뭐 재회라든지 뭐 고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확인했다가도 다시 생각이 많아져서 좀 애매해지고 타이밍 놓치고 그동안 좀 이렇게 안타깝게 진행이 되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상대방 분들은 여러분이 좀 익숙한 느낌도 있고 좀 오래 지켜봐온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알아가는 관계라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른 이성에 비해서 좀 더 친숙하게 느끼고 그만큼 좀 더 안정적인 관계로 가기를 바라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뭐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에 대해서 행동을 안 할 생각은 없다는 거, 그동안도 그랬고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그런 만족스러운 행동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번 딴에는 계획도 있었고 우리 만남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마음가짐이 분명히 있었다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어쩌면 좀 상황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 사람이 그동안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뭐 잠깐 헤어졌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보면은
좀 성적인 그런 매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어쩌면 좀 주변에서 보는 눈이 많다든지 아니면 좀 만나면 안 되는 관계라든지 좀 관계성이 위태위태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분 입장에서는 머리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과 만나면 안 돼. 혹은 우리가 쉽게 인연을 이어가면 안 돼. 좀 이렇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다 우리 인연은 내가 지금 너무 끌리고 좋고 다가가고 싶지만 그러면 안 돼. 뭔가 참아야 돼 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동시에 여러분을 보면은 굉장히 만족하는 카드가 나오시거든요. 뭐 여러분의 외모라든지 뭐 성적인 궁합이라든지 아마 보통 이런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분은 여러분만 바라봐도 너무 배가 부르다 해야 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옆에 있는 걸로 너무 좋고 뭐 내가 굳이 뭔가 더 챙기지 않아도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거, 상대방이 그냥 뭐 즐겁게 나랑 만날 때 밥 먹는 거 이런 거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분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이래도 되나? 좀 이런 눈치 보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이 끌리기도 하지만 뭐 여러분의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되풀이 되었던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이분이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에게 마음을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 딴에는 많이 참았던 것 같거든요. 뭐 여러분에게 이분이 좀 많이 맞춰줬다든지 아니면 뭔가 강한 애정에 비해서 그거를 다 드러내지 못했다든지 근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내가 다 참았어. 나 너무 힘들어. 놓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컵 9의 카드가 들어왔다는 거는 여러분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좀 더 많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과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카드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사실 여러분이 너무 끌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장난치고 싶고 말 걸고 싶은 그런 기분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과 완전히 단절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락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 이분의 사회적인 지위나 우리의 공적인 관계, 주변에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꾸 끌리고 다가가고 싶지만 자중을 해야 돼 라고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커플본이라면 사실 여러분과 너무나도 언제나 같이 있고 싶고 애정을 드러내고 싶지만 나의 현재 뭐 일이 바쁘다든지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이라든지 내가 중재를 해야 되는 나한테 다가오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드러내면 안 돼. 내가 조금 더 성숙하게 이 관계를 좀 조절하면서 만나야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뭐 이분과 애매한 관계라든지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의 근황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관심이 많아요. 자꾸자꾸 여러분을 힐끔거리면서 주시를 하는데 안 그러려고 현재 속으로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면 안 돼. 이런 자제하려는 마음이 현재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분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추측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좀 나의 마음의 깊이에 비해서 여러분이 물론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나한테 뭐 아예 무관심하다든지 뭔가 화난 게 있거나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러분 역시 나를 한 번씩은 떠올리고 좀 그리워하고 물론 두 사람이 현재 커플이라든지 썸이라 할지라도 이게 어쩌면 좀 장거리를 상징하는 느낌이라서
뭔가 같이 있는데도 계속해서 보고 싶다든지 뭐 여러분이 이분에게 자꾸 애정 표현을 했던 관계라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장거리라서 좀 보기가 어려운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 역시 나를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마냥 감정적인 사람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좀 애정의 깊이가 물론 여러분이 뭐 말이라든지 행동 같은 거를 좀 더 애교 있게 사랑스럽게 한다고는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마냥 나한테 그렇게 막 엄청 헌신하거나 엄청 빠져있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역시 되게 현실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과 나의 연애 사이에서 잘 균형을 잡으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하긴 하는데 막상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좀 조심스럽다든지 이분 입장에서 내가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나는 겉으로는 많이 드러내지 않지만 결정적일 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겉으로 말이나 행동은 어느 정도 나한테 맞춰주는 것 같고 좀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막상 여러분의 성향이라든지 행동을 보면은 나한테 엄청 올인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 같고 뭐 이분과 애매한 관계라든지 재회를 기다리는 분이라면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조금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다른 이성에게 대시를 받는다든지 다른 이성과 나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라는 느낌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너무 인기도 많고 어딜 가나 빠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인기가 많아. 나 말고도 선택지가 더 있어.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이분이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불안감, 소유욕, 집착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바라는 게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자꾸 우리 관계가 좀 많이 현재 거리감이 있다. 혹은 내가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좀 올인하기가 힘들어. 좀 우선순위도 있고 우리 사이에 지금 현재 어떤 현실적인 장벽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 재회라든지 뭐 미래와 관련된 그런 말들을 쉽게 꺼낼 수가 없어 라는 인식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이 근데 여러분과 잘 조화되면서 만나기를 바래요.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발전, 뭐 프로포즈라든지 고백이라든지 뭐 재회 같은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는 근데 우리가 서로 잘 조화되면서 서로 부드럽게 그리고 천천히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잘 맞춰가는 그런 좋은 인연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점점 안정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한 발 한 발 안정적으로 내리는 느낌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여러분이랑 뭘 어떻게 하자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이분이 여러분의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이미 손을 잡았다면 안정적인 약속의 말을 꺼낼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미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내가 준비한 그런 말들을 꺼내야지. 근데 우리가 그때까지는 조금 상황에 여유 있는 그런 태도를 지니면서 이어갔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단절 중이신 분이라면 빠른 속도로 이분이 다가오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연락이 와요. 여러분과 단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라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연락은 오게 되어 있다. 근데 한동안은 재회나 이런 안정적인 관계로 지내기보다는 좀 애매한 관계로 서로 할 일에 집중하면서 관계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는데
나는 그동안 참고 기다려왔어.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참았다, 인내했다라는 느낌의 카드가 보이시고, 뭐 이분과 현재 뭐 싸웠거나 멀어진 분이라면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이 나한테 좀 다가와 주기를 바랬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따뜻하면서도 정이 많고 에너지가 강한 그런 당당한 모습을 기억하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다가와 줬으면 좋겠어, 나는 기다려왔어, 그런 느낌도 있고요. 뭐 이분과 애매한 관계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분을 지켜봐왔고 짝사랑을 해온 느낌이 있는데 여러분이 내심 다가와 주기를 바랬다. 그리고 뭐 이분이 여러분의 활동 흔적들, 뭐 오프라인에서 뭐 여러분이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노력하는 모습들, 혹은 SNS에서 여러분이 뭔가 자꾸 업데이트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고 지켜봐왔지만 내가 그동안 내 솔직한 마음을 다 보여주지 못했었다. 내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많이 좋아해왔다는 거, 그런 거를 말하고 싶은 느낌도 있고, 여러분이 나에게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그런 것도 말하고 싶어 하시고요. 그러면서도 내심 여러분이 조금 더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부드럽게 좀 달래준다든지 여러분이 나를 조금은 컨트롤해주길 바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쪽에서 자꾸 관계를 부드럽게 리드해줬으면 좋겠는 부분도 있고, 뭐 이분이 연하라든지 뭐 이분이 영상이라 할지라도 이분은 사실 여러분이 나보다 미숙하거나 어린 느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할 수가 있고 여러분에게 좀 응석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심 있거든요. 티는 내지 않지만 이분이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절제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게 티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번 딴에는 여러분이 나한테 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내심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거 같고, 만약에 이분이랑 좀 안 좋게 끝났다 이런 분일 경우 이분 입장에서 내가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거나 소통을 시도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나에게 혹시 화를 낼까봐, 혹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에게 좀 묵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들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러분을 묵묵하게 기다리고 있다, 참고 있어, 여러분이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아니기는 해요. 일주일에서 최대 한 달 정도 안까지는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마음도 쉽게 보여주지 않고 현상 유지로 좀 흘러가는 느낌도 있고, 연락이 빨리 온 느낌도 아니에요. 뭐 생각보다 관계 진전이 애매하게 진행이 되는 게 한 달에서 최대 2달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이게 빠른 분들은 주 단위로 움직이고요. 느린 분들은 달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상대방 쪽에서 좀 더 심경의 변화가 찾아오기는 해요. 자꾸 신경이 쓰이고 연락 기다리고, 앞에서는 포커페이스 하지만 뒤에서는 내심 여러분 연락을 기다리는 쪽으로 가시는데, 이분이 빠른 분들은 뭐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런 말들을 2주 안에 혹은 밀린다면 2달 정도 전후 안에 꺼내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 이때부터 좀 감정을 많이 드러낼 거예요. 그러다가 3달 정도 전후에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찾아온다는 암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분들은 3주 정도 전후에 뭐 이분과 재회가 일어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관계 발전에 대한 리드를 상대방 쪽에서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이시고, 좀 미뤄지시는 분들은 3달 정도 전후 이분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런 말들을 꺼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드가 묘하게 나오셨는데 그동안 여러분 쪽에서 뭐 이분을 자꾸 설득하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쪽에서 자꾸 감정적으로 리드를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분을 자꾸 챙겨준다든지 나름대로 여러분이 부드럽게 이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을 해왔던 게 보이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순간 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거라고 하세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려. 네가 먼저 움직이지 마. 여러분이 이 관계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굉장히 본인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한 그런 성향이라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상대방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애가망이 타진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상대방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결정권 혹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앞으로는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고 카드가 암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왔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는 이분에게 좀 많이 회의적인 감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겠어. 내가 그동안 얘한테 들여왔던 어떤 마음의 크기라든지 노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아쉬워서 지금도 내가 다가갈까 말까 혹은 내가 현재 조금 더 노력 중인 상황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크게 뭔가 하기보다는 잠깐 관계를 놓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도 좀 마음 추스리고 혼자 좀 머리 식힐 만한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쪽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분이 결국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움직일 예정이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운명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두 사람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관계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크게 뭔가를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좋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여러분이 어떤 이분과 관계에 있어서 뚜렷한 행동 변화를 느낄 만한 시기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는 시기상조다. 여러분이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일반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카드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카드가 좀 묘하게 나오시는데 첫 장부터 굉장히 심상치가 않죠. 이렇게 되게 카드가 나올 때에는 두 사람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안 좋게 헤어지신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간혹 상대방의 이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승이별로 고통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얘랑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리울 때 나오기도 해요. 혹은 상대방 쪽에서 현재 내 옆에 다른 이성이 있고 즐거운데 그 와중에 자꾸 여러분이 생각이 나고 힘들어서 여러분을 돌이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좀 카드에서 같이 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반드시 정식으로 사귀었던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분 입장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거든요. 뭐 설사 애매한 관계에서 끝났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여러분과 거의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뭐 쌍방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과 관계를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던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뭐 이별하는 과정 중에서 좀 서로 많이 상처를 주면서 끝이 났거나 이분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좀 돌이킬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현실적인 문제들, 뭐 이분이 뭐 연애를 하기가 도저히 어려울 만한 상황이었다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끝났지만 이분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많이 그립다, 생각이 많이 난다, 카드가 좀 읽혀져요. 이분이 현재 여러분 말고도 좀 주변에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반드시 사귀는 거 아니라 할지라도 뭐 장난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뭐 연락이라든지 만남이 생기는 그런 이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이성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보다는 자꾸 여러분 빈자리를 느끼고 여러분에 대해서 상실감, 보고 싶은 감정, 어떤 그리운 감정들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이분에게는 여러분이 대체 불가한 존재라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딴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정과 관련된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끌렸다. 처음 봤을 때부터 확 꽂혀버렸다 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빠르게 관계 발전이 있었거나 아니면 사귀기 전부터 좀 스킨십적인 이슈가 있었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강렬한 끌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잘 주체하지 못했던 느낌도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에게 진심이었냐? 진심이 맞긴 한데 근데 이분이 의도치 않게 어떤 상황적인 문제라든지 좀 자꾸 스텝이 꼬여버린 느낌도 있거든요. 어쩌면 이분 인생에서 이렇게 불같이 뜨거운 감정을 느낀 게 여러분이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좀 나의 본심과는 다른 행동을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카드 느낌은 결코 여러분에게 가벼운 마음이었던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볼 때 염소자리와 양자리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두 사람이긴 해요. 한쪽은 워낙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연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부터 연애에 올인한 타입은 아니어서 사람을 오래 지켜보거나 좀 나의 성공, 자기개발 같은 게 좀 더 1순위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좀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가 좀 느린 분이거든요. 물론 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은 그 사람과 미래를 꿈꾸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나의 생활이 좀 더 1순위이다 보니까 뭐 연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던 거는 몇 명 안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고요. 한쪽은 양자리 성향을 가진 분인데 속도가 달라요. 두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커지는 속도가 달라요. 양자리가 그래서 많이 불안감을 느꼈거나 소금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자리는 굉장히 감정에 솔직한 별자리고요. 쉽게 사람에게 잘 끌리고 본인이 상대방에게 관심 있고 좋아한다는 거를 잘 느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표현해야 직성이 풀리는 별자리이기도 하고 이분은 조금 금사빠 기질이 없는 거 아닌데 근데 순수해요. 그러니까 막 계산적이게 다가가거나 표현하거나 이게 아니라 나 네가 좋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솔직한 감정 표현을 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염도자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양자리가 조금은 얼떨떨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가 정말 진심이 맞나? 내가 이러다가 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염도자리 쪽에서 느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여져요. 서로 마음을 표현하거나 마음을 여는 속도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이 조금은 고난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화도 잘 통하고 천천히 알아갔던 느낌을 받았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에게 엄청 끌렸고
첫눈에 반한 느낌이 없었던 거 아닌데, 근데 이분은 좀 본인의 그런 마음이 익숙하지가 않고 좀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내가 평상시에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여러분 앞에만 서면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식을 했던 게 좀 보여지고, 그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천천히 표현하거나 관계 발전을 시도했던 게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스킨십은 빨랐다 할지라도 이분이 그 뒤에 고백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와 관련된 그런 말들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웠다든지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완급 조절이 안 되는 모습도 있었긴 하지만, 그와 별개로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맞춰가고 싶었던 그런 진지한 감정선도 같이 보여져요. 근데 이분은 내가 아무리 마음을 조절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내 마음의 크기를 조절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어느 순간 감정이 욱하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과 교제하는 동안 정말 사랑하는 감정을 느꼈던 게 좀 보여져요.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열정도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에게 뭐 오전관리라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했던 게 카드에서 보이는데, 근데 이분은 자꾸 우리가 끝났어, 그리고 굉장히 마음 아프게 끝났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인식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랑 여러분이 좀 상황적인 부분 때문에 현재 헤어졌거나 아니면 뭐 멀어지는 계기가 두 사람이 좀 돌이킬 수가 없는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뭐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이라든지 뭐 가치관 문제 혹은 집안 반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두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드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사실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계획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마음이 진심이 아닌 거 아니에요.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감정이 얕다기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모성애나 부성애를 상징하는 카드가 같이 나오고 있고, 여러분을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속으로 생각만 많고 겉으로는 이분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못하겠어, 생각이 많이 나다가도 이내 그 생각이 무너져, 불안해져. 뭐 결론은 우리가 지금은 뭐가 되었던지 간에 멀어졌는데, 끊겼는데 라는 쪽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생각은 많이 나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건 맞는데 잘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마음이 강하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여러분과 관계가 끝났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많이 신경 쓰는 게 있었고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돼, 불안해, 여러분은 잘 지내고 있을지, 여러분은 마음이 어떨지 궁금한데, 근데 그러면 뭐해, 불쑥불쑥 여러분이 보고 싶고 내가 너무 힘들어지면 뭐해. 그럼 우리가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어떤 이름으로도 엮이지가 않는데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좀 다른 선택지에 비해서 멀어지신 분들, 애매해지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커플분이라면, 현재 커플인데 싸웠다 이런 분이라면 이분 입장에서 아, 모르겠어, 나 여러분이 너무 좋고 신경 쓰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마음이 휘청휘청거리고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운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만나고 싶고 놓기는 싫은데 집착하는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죽어도 떨어지긴 싫은데, 근데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재난재해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 카드가.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안 맞아, 혹은 서로 자꾸 엇갈려, 오해를 하게 돼, 혹은 사안적인 문제 때문에 멀어졌어, 이런 게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분이랑 뭐 커플이라든지 아직까지 그래도 소통 중이다. 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싸웠다가 좀 어색해진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뭐 잘 만나고 있다 이러기보다는 우리 끝났어. 돌이킬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카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만나는 커플분이라기보다는 멀어졌거나 아니면 심하게 싸워서 이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뽑은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여러분이 좀 마냥 긍정적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이게 다 지나가겠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도 좀 보는 것 같고, 이분 혼자 나만 괜히 심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이러면서 나랑 화해를 생각하고 있다. 나와 그동안 좋았던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나에게 자꾸 연락이 오거나 뭔가 부탁을 하거나 아니면 서로 안무를 묻는다든지 자꾸 연결이 되고 있다. 이분은 이렇게 바라보기는 하는데, 이분과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다소 다른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이분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손쓸 게 없어, 우리가 이미 너무 늦었어, 끝났어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도 나랑 관계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나랑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나는 우리가 관계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자꾸 나와 함께하는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아직까지 설득을 하고 있거나 뭔가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 좀 내 생각이랑은 다른 것 같아.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뭐 이분과 단절 중이라든지 뭐 멀어지신 분이라면 이분이 여러분과 한 번씩은 안부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식 자체는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어쩌면 현재 여러분이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도 이분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역시 나와의 이별을 받아들였다. 깔끔하게 마음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바라본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추적 중인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과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뭐 헤어진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바라는 게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관계가 돌이키기에 좀 어렵다 이런 인식이 반복적으로 카드에서 나오시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혹은 다가오고 싶다 할지라도 그냥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자제하고 멀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좀 가망이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직까지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태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에게 자꾸 다가오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은 내가 마음이 많이 흔들릴 것 같아. 조절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차라리 다가오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나에게 조금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좀 다소 예민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좀 거리 두는 말을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한테 자꾸 다정하게 행동하거나 다가오지 말고 나한테 망설이는 모습이라든지 여러분이 나와 관계 회복을 염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나를 밀어내고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분이 느끼기에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의 손을 놓았다. 여러분도 이별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의지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된 것에 대해서. 이분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러분이 그냥 나를 밀어내고 그냥 여러분이 차라리 내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그냥 가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잡히지 않는 그런 단호하고 돌아선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내심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여러분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카드 느낌이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애정이 돈독하게 나와 있는 카드 위주로 나오시는데요. 여러분을 보면은 내가 굉장히 웃음도 많이 나왔고 지켜주고 싶었던 그런 감정도 있었고 그냥 여러분이란 사람이 너무 좋았었다. 바라만 봐도 좋았다. 조건 없이 많이 좋아했던 느낌도 있고요. 여러분을 많이 사랑했다고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한때 어떤 관계였든지 간에 서로 사랑했잖아. 그런 인식이 명확하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마지막 카드가 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나는 내 가치관에 대해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 헤어졌다든지 뭐 한쪽은 결혼을 원하는데 한쪽은 뭐 독신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가치관 문제로 두 사람이 헤어졌거나 아니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속으로는 집착을 하고 있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마음만으로는 함께할 수가 없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내가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들이 있어. 뭐 가족이 반대라든지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 마음을 꽁꽁 감추고 보여주지 않을 거야. 난 여러분을 잡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멀리 가버렸으면 좋겠어. 나애가 이런 마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도 차라리 나한테 좀 모질게 행동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때 너무 사랑했던 거 맞아. 내 진심까지 부정하지 말아줘. 나 정말 여러분을 많이 좋아했던 게 맞고 많이 아꼈지만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사랑은 현실적인 거야. 그러니까 마음만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야. 좀 이런 느낌의 말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입장에서 어쩌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두 번 찾아올까 말까 하는 그런 정말 너무 푹 빠졌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거 카드에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서 단 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을 꼽자면 여러분이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좋아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과는 뭐 재회라든지 관계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은 한동안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정 기복 올라오고 불안하고 예민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쪽으로 하긴 하는데 이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요. 내가 상처받을까봐 역으로 여러분에게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더 모질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락을 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한다면 이분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마음에도 없는 그런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여러분을 밀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완강하게 거리를 두는 카드 위주로 나오시는데 근데 속으로는 한 번씩 내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나 아직까지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데 많이 흔들리는데 아마 밀어냈다가 밤에 불쑥 연락이 왔다가 이게 반복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단기적으로
최대 2달 정도까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 뭐 차단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차가운 모습만 보여주다가 3달 정도 전후에 이분 쪽에서 갑자기 밤에 전화가 오거나 애매한 감정 표현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재회라든지 뭐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는 안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변덕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거 같고, 재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분 입장에서 확신을 못 느껴요. 우리 관계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 우리가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있는 채로 한동안 진행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다시 재회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한동안은 주변에 오픈하기보다는 좀 애매한 관계 혹은 비밀 연애하는 느낌으로 관계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상대방이 여러분은 마음은 정말 끌리고 좋은데 근데 행동이 확신을 주지 않아서 여러분이 덩달아 불안감 느끼고,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이 맞는지 고민하는 쪽으로 한동안 흘러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현명한 행동인지 좋은 카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랑 관계를 놓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쪽에서 지금 당장 뭐 1달이나 2달 정도 안에 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서 재회 얘기를 꺼내거나, 뭐 아니면 나 너랑 미래를 꿈꾸고 싶어, 자꾸 여러분 쪽에서 그런 계기를 만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좀 부드러우면서도 소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상대방에게 어떤 신뢰를 쌓아가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 묵묵히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되 여러분이 상대방 얘기를 좀 더 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자꾸 미래에 대한 약속을 꺼내고 움직이기보다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결국에는 연락이 오는 거는 보이긴 하거든요. 방어적이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확신은 없지만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오면서 다가올 때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그렇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이어가지 마시고, 상대방이 연락이 왔을 때 그냥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보이지 마시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은 김새는 것처럼 아쉽게 여러분이 나를 잡을 것 같은데 잡지 않네? 근데 연락을 하면은 또 답장이 와. 부드럽게 받아주는데 근데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좀 알쏭달쏭하게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궁금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은 상대방 쪽에서 어느 순간 우리 관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껴요. 왜냐면 여러분이 나에게 부담을 주거나 보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라면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커지게 되면서 상대방의 심경의 변화에 점점 확신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진지하게 재회라든지 관계 회복에 대한 말들을 꺼내게 될 겁니다. 그치만 그 속도가 결코 빠르지 않다는 거, 어쩌면 3달 안에는 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과 자꾸 도돌이표 반복할 수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 좋아지거든요. 여러분이 불안감 느끼거나 보채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그냥 묵묵히 부드럽게 공감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기다려주다 보면은 어느 순간 상대방 쪽에서 다시 마음의 열정에 불이 붙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관계 회복과 관련된 말을 꺼내게 될 거다. 근데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좀 지칠 만한 그런 가능성도 좀 있어요. 이런 뉘앙스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현재 좀 마음이 많이 조급해진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 찾아볼까, 이런 회의적인 감정을 느끼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이게 생각보다 장기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말은 제외 가능해, 묵묵히 기다려줘 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마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는 분은 몇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조언 카드긴 해요.
고진감래라고 해서 기다림 끝에는 여러분이 기다리던 어떤 결과가 찾아오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고 여러분이 많이 감정적으로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좀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체념하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지만 더뎌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굉장히 기뻐할 만한 그런 관계 회복과 관련된 이슈가 반드시 생기게 된다. 믿고 기다려라. 상대방이 말을 자꾸 번복하거나 변덕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망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서 묵묵하게 기다려줄 것이라는 관계에 대한 조언 카드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카드가 조금은 묘하게 나오셨는데요. 두 사람은 처음에는 좀 여러분 쪽에서 먼저 다가갔거나 좀 더 표현했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처음에는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뭐 자존심을 부렸거나 조금은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던 느낌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때문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많이 느꼈거나 현재 여러분이 이분의 손을 좀 놓은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라클 카드 상에서도 이렇게 유리 조각이 산산이 조각난 카드가 나오시는데 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신뢰 문제가 깨졌을 때 그리고 관계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좀 멀어졌을 때 특히 이렇게 실망하고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카드가 나오셨는데 상대방의 과거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좀 실망도 했고 신뢰 문제가 깨졌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나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뉘우치고 있다. 라는 쪽으로 카드가 리딩이 되시는데 아마 현재 이분과 잘 만나고 있는 커플분이라기보다는 좀 멀어지신 분들 특히 여러분 쪽에서 이분에게 현재 좀 등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현재 이분은 옆에 알아가는 이성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나오시는데 여러분을 놓고 나서 이분이 많이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꾸 여러분이 생각나고 아쉬운데 이분이 또 자존심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 또 나한테 다가오고 잘해주는 이성이 있으니까 그 이성이랑 잘해보면 돼. 이렇게 좀 자존심을 부리면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뭐 매달리거나 사과를 하기보다는 옆에 있는 다른 이성과 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그 와중에 자꾸 여러분이 생각나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동안 여러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후폭풍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이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분 딴에는 만날 때는 물론 속으로 어느 정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속으로 고민했던 흔적은 보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내 마음 덜 보여주려고 하고 좀 자존심 부리려고 하고 했던 모습들이 보이는 만큼 여러분은 반면에 만날 때는 나 정말 아낌없이 잘해줬는데 표현했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미련 없이 떠난 느낌도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마지막이 안 좋았거나 누가 봐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혹은 멀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할 그런 엄두를 못 내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가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굉장히 후회를 하고 밤마다 여러분이 보고 싶고 감정적으로 가장 심한 후폭풍을 상징하는 카드 중 하나거든요. 그치만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가올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여러분을 좀 잊으려고 시도하는 모습들도 보이긴 하는데 잘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는 유리가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카드가 좀 보여져요. 이제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볼 건데 사자자리와 정갈자리가 나오시거든요. 성향이 물론 같은 행성은 아니라서 사자자리는 불의 별자리고 정갈자리는 물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성향 차이가 나는 건 맞아요. 그치만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다만 화자자리들은 신뢰를 중시하고 한번 누구를 좋아하면은 앞뒤 가리지 않고 표현하고 퍼주는 그런 타입인 반면 정갈자리는 좀 방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자리는 누구를 좋아하면은 그렇게 방어적이라기보다는 물론 아무에게나 쉽게 마음을 주는 거 아니긴 하지만 상대방도 나에게 진심인 것 같고 나도 끌리면은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가 정갈자리에 비해서 좀 빠른 편인데 정갈자리는 마음의 문을 여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방어적인 별자리고요. 내가 상처받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서 마음을 잘 열지 않고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타입이고 특히 내가 상처받거나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거나 내가 사랑을 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별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예의 있어 보이고 친절해 보이지만 그 모습이 다가 아니고요.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별자리예요. 다만 본인이 그거를 티내지 않을 뿐이지 굉장히 성격이 예민한 별자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느낌도 좀 있지 않았나. 사자자리 성향을 가진 분이 좀 더 솔직한 표현을 했던 반면 다른 한쪽은 쉽게 사람을 믿지 못했고 그만큼 뒤늦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후회하는 마음이 좀 많이 남지 않나. 그래서 좀 카드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저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좀 사자자리의 성향이 있고 상대방 분들이 정갈자리의 성향이 있지 않나 유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냈던 만큼 지금은 아마 거의 후회하는 마음, 아쉬운 마음이 많이 정리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상대적으로 상대방 분들은 좀 물의 별자리가 감정이 여운이 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앞으로 여러분을 좀 두고두고 그리워하고 아쉬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현재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쩌면 여러분과 만나는 동안 혹은 처음 알았을 때 여러분과 관계의 발전에 대해서 좀 포기를 했던 게 보이거든요. 여러분에게 내 마음 보여주지 말아야지, 정주지 말아야지, 처음부터 시작도 하지 말아야지 라는 느낌의 카드가 좀 보여져요. 처음에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고 표현했던 관계가 아닌가 반복적으로 좀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한테 다가오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진심이 아닐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상처를 받을 거야. 여러분은 저렇게 나한테 다가오다가도 언젠가 나를 또 떠날 거야. 여러분 역시 언젠가 나에게 마음이 변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음을 주지 말아야지. 왜냐면 여러분은 어쨌든 나랑 진지하게 이어질 사람이라기보다는 스쳐가는 인연이다. 이분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혹은 이분이 처음에 나는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진심이었는데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여러분이 이성 친구가 많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부터 관계 발전을 포기했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혹은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혹은 방어적인 태도들 때문에
관계 발전에 대해서 소극적일 때 나오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했던 카드 위주로 나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던 게 카드에서 좀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분은 어쩌면 마지막까지 여러분에게 내 마음 보여주지 않으려고 꽁꽁 감추려고 노력을 했던 게 좀 보여진다. 근데 어쩌면 속으로 굉장히 여러분에게 집착하는 마음이 강했다고도 리딩이 가능하겠는데 겉으로 이분이 어떻게든 내 마음 보여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던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게 현재에서 앞으로 한동안까지 쭉 이어져요. 여러분을 떠올리면은 내가 그래도 포기하길 잘했지, 혹은 내 마음을 열지 않길 잘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근데 지금도 여러분에 대해서 굉장히 끌리고 성적인 그런 끌림도 있고 왜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고 감정 기복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고 좋아졌다가도 괜히 미워졌다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 와중에 나의 그런 감정 기복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굉장히 방어적인 카드 위주로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현재 내가 옆에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속으로 잘 아는데 근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잘 헤어졌지, 혹은 처음부터 내가 시작도 안 하길 잘했지,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여러분을 의식하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보통 카드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과 공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SNS를 보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분이 아마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보고 있다면 태도를 그렇게 하는 거고, 온라인에서 볼 수 있다면 이분이 여러분이 볼만한 SNS 같은 곳에 끊임없이 나는 잘 지내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미련이 남지 않았다라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반복적으로 노력하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여러분에게 너무 끌리고 아쉽다 보니까, 근데 내가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다는 거, 집착하고 있다는 거를 티내고 싶지 않아서 역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를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어하는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걸면은 괜히 냉정하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본인의 의견을 드러내거나 뭐 문구를 인용해 오거나 아니면 노래 가사 이런 걸 올리는데 누가 봐도 미련이 안 남고 잘 지내는 것 같은, 그리고 뭐 옆에 새로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해서 안달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현재 생각을 하는 게 나는 괜찮아, 나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없어도 잘 지내, 여러분이 없어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알려주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나 있고 고민하는 카드 위주로 나오시거든요. 되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실 속으로 내가 많이 좋아했고 여전히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내심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닌 거 아는데 내 옆에 다른 사람도 있고 여러분과 내가 더 이상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아는데 이분은 현재 컵 5번이라는 아주 강력한 후회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감정이 자꾸 건드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감정을 추스리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잘 지내는 거, 여러분에게 미련 남지 않은 거, 그런 모습을 자꾸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어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잊으려고 노력 중이다. 사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고 미련이 안 나오면은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생각나니까 괜히 미련 없는 척, 더 냉정한 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느꼈을 때 얘랑 진짜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뭐 SNS 보니까 나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보다는 새로운 사람과 뭐 데이트하고 잘 지내는 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자꾸 올리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이 카드 뉘앙스로 봐서는 여러분이 봐줬으면 좋겠는 거 좀 오기에 가까워요. 나 진짜 잘 지낸다. 여러분에게 미련 없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어서 티내고 싶어하는 카드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추측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여러분이 되게 즐거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더 오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도 질 수 없지. 나도 여러분만큼 잘 지내는 거 올려야지. 좀 이런 반발 심리가 좀 있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계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물론 한 번씩은 나를 조금은 뭐 염담을 하거나 나를 힐끔 쳐다보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해요. 감정 요리가 완전히 되었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격이 내심 여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한때 그래도 나를 좋아했던 게 느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은 보겠지 이런 기대 심리가 있기는 한데 근데 여러분이 나와 왕래를 한 지 좀 시간이 오래 지났다 혹은 우리가 좀 벽이 있다 이렇게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이 지금 나랑 많이 멀어졌다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혹은 뭐 이분과 여러분이 뭐 썸이라든지 아직까지 왕래가 있다면 겉으로는 나랑 잘 지내는 척 하는데 은근히 벽이 있어. 나에게 뭐 애정이 남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벽이 있어.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안 좋게 헤어지신 분들 혹은 우리가 지금 뭐 썸이라든지 연인 간의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위태위태하고 아슬아슬하고 언제 헤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혹은 여러 번 해부소설 했던 관계라든지 좀 이런 느낌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현재 여러분과 멀어졌고 알아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의식 중이다. 좀 이런 카드 리딩이 가장 매치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분이랑 애매한 관계다. 좀 이런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게 좀 보인다는 거. 이분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았고 내가 이제 와서 후회를 한다고 해서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태도로 봐서도 나에게 더 이상 마음이 그렇게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아. 여러분과 내가 많이 멀어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속으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긴 하지만 자존심도 워낙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여러분이 보라는 듯이 잘 지내는 거 괜찮은 거 계속 보여줄 거야. 올릴 거야. 좀 이런 오기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혹시 바라는 게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과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단절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더 이상 연인으로는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 사이로라도 한 번씩 서로 근황을 주고받거나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근데 막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돌이킬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인식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뭐 당장 뭐 우리가 관계 회복하자는 거 아니다. 그치만 한 번씩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을 정도로 결심을 했을 때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뭐 매일마다 연락하고 편하게 데이트하고 이런 관계가 된다기보다는 한 번씩 생각날 때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은 여러분에 대해서 뭔가 말 걸고 싶고 아쉬워도 말 한마디 못 걸고 애매하게 여러분을 그냥 지켜만 보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과 한 번씩은 소통을 했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가 현재 좀 돌이킬 수 없어. 어느 정도 좀 거리가 생기는 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완전히 이렇게 애매한 관계 혹은 단절된 관계로는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한 번씩은 왕래가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게 그분의 솔직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뉘앙스를 봤을 때는 여러분 쪽에서 먼저 계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좀 다가와줬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이 최근에 뭐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신 그런 거를 알리면서 슬쩍 연락이 온다든지, 그러니까 단발식의 연락이라도 괜찮으니까 한 번쯤은 나에게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서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뭐 감정을 엄청 드러낸다든지 나에게 뭐 매달리거나 나를 붙잡거나 그런 연락은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씩은 생각이 나서 편하게 연락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뭐 잠깐이라도 서로 근황도 물어보고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다가갈 수는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카드로 보이시고요.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그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좋았던 건 아니었어. 언제나 이 관계가 언제 끝나버릴지 두려움이 강했던 것 같아.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물론 여러분의 어떤 따뜻한 그런 말이나 행동, 눈빛 이런 게 이분에게 큰 인상으로 남은 건 좀 보여져요. 여전히 이분은 여러분의 이상형이다 이렇게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분이 그동안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말, 여러분은 나의 이상형이라는 거,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속으로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여러분에게 내심 의지도 하고 싶었고, 여러분을 보면은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이분은 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말들을 솔직하게 다 꺼내지 못했어. 어떤 불안감, 이 관계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민들 때문에 이분은 언젠가 우리는 헤어져야만 된다. 연예인으로서는 인연이 아니다. 그치만 내가 여러분을 그 짧은 시간 동안 혹은 만나는 시간 동안 굉장히 빠져 있었고 좋아했던 건 맞아. 하지만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진심이 아니었던 건 아니었어. 어쩌면 내가 좀 비겁했던 것 같아. 내가 여러분에게 속으로 많이 좋아했는데 털어놓고 싶었던, 그리고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내가 겁이 많고 소심해서 그런 말들을 꺼내지 못했어. 어쩌면 여러분이 내 옆에 있어줄 거라는 거를 내심 알았지만 여러분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던지 남아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긴 했지만 그냥 내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많이 불안하고 여러분에 비해서 좀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겉으로는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는지 좀 많이 속으로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관계를 놓아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쪽에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감정이 울컥하고 올라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어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카드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적어도 연락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SNS 상으로 뭔가 변화가 생기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에게 매달린다든지 뭐 재회와 관련해서
연락이 온다든지 이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나 옛날 일이 생각나서 뭐 연락을 했다든지 뭐 여러분에 대해서 감정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분명히 행동력이 생기는 카드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때 받아준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 더 진전이 생기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 단에는 여러분을 기다렸지만 여러분이 연락이 안 오는 것 같고 그 때문에 감정이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 뭐 간접적으로 표현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의 연락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그리워하는 노래를 올린다든지 여러분과 관련된 근황을 올린다든지 근데 직접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카드 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분의 성향에 따라서 반반이긴 하지만 뭐가 되었든지 움직임이 생겨요. 다른 분들은 2주 안에 생기는 느낌이고 밀리는 분들은 2달 정도 안에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다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제가 보조 카드 한 장 더 뽑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컵 2번의 카드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만 준다면 물론 이분이 감정이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움직임이 생기는 건 맞긴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생각을 했던 뭐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이런 말은 안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긴 하지만 여러분이 느낄 정도로 강한 표현은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든 좀 본인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슬쩍 조금은 찔러보는 느낌으로 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이 받아만 준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상황적인 변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관계 회복을 하는 쪽으로 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 컵 2번의 카드만 놓고 봐서는 두 사람이 재회를 한다. 뭐 연인으로서 다시 함께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장담하기 어렵고요. 적어도 우리가 연락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조언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근데 좋은 카드를 봤을 때는 물론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반응해주고 감정 회복 정도는 하라는 쪽으로 권하기는 하는데요. 카드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인으로서 함께하기에 좋은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쪽에서 많이 노력했던 관계라든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어울리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암시가 좀 있거든요. 이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든지 뭐 이러기보다는 그냥 서로 감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지인으로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분에 대해서 뭐 덥석 뭐 연인으로서 재회를 고려한다든지 이러기보다는 조만간 여러분에게 뉴페이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과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보라는 쪽으로 카드가 나오시거든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재회를 하기에 좋은 인연은 아닐 수가 있다. 연인으로서 함께하기에 괜찮은 인연 아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그분이 연락이 왔다고 해서 쌩 깐다든지 그러지는 말라는 쪽이거든요. 이분과 어느 정도 감정 회복하는 거, 대화를 진지하게 나눠보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이 정도면 우리 재회를 할까? 뭐 이렇게 고민하기보다는 재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고 다른 이성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이성이 조금 더 나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입장부터 고려를 해라. 이분과 덥석 재회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뉴페이스를 좀 더 만나보라는 쪽으로 좋은 카드가 나오셨습니다. 아마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인으로서 함께하기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닐 수가 있고 뉴페이스가 여러분에게 더 어울리는 그런 사람일 수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같이 읽어봤고요. 네, 우리 3번분들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4번분들 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흘러왔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번의 선택지 분들은 상당히 이분과 관계를 이어져 오셨던 분들이 많이 뽑아주신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이분과 좀 장기 연애 중이라든지 아니면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 분들이 뽑아주신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치만 이분이 여러분에게 뭐 미래를 약속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진지한 태도는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기다려주는 느낌의 카드들 위주로 나오시는데 그게 좀 기약 없는 기다림이라 해야 될까요? 좀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과 연애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 뭐 간혹 이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도 놓지 못하고 헷갈리게 하거나 이어져 오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이 너무나도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계에 대해서 놓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나에게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한동안 좀 소원했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뭐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 쪽에서 상황적인 부분들 때문에 많이 바빠서 상대방이 여러분을 좀 그리워하고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두 사람과 관련된 오라클 카드가 이런 고독감을 나타내는 카드가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는데도 보고 싶고 옆에 있는데도 힘들어. 이게 사귀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물론 우리가 지금 상황적인 부분이 좀 어려운 거는 알긴 하겠지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좀 이런 느낌의 카드가 나오시거든요. 뭐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상대방 쪽에서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여러분을 찾게 되지만 근데 내가 완전히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혼자만의 고독감 같은 게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번 쪽에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뭔가 설레고 예전에 처음 만났던 그 순간들처럼 여러분에게 괜히 끌리고 한 번 더 좀 반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드 선택지도 공교롭게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감정적으로 많이 커지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좀 달라 보인다든지 여러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꼈던 어떤 외롭고 힘든 감정들과는 전혀 다른 감정적으로 끌리고 너무 여러분이 설레고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쪽의 감정선으로 앞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관계운은 점점 좋아진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사람의 별자리 궁합을 보면은 천칭자리와 황소자리가 나오시거든요. 두 사람이 성격이 은근히 달라 보이긴 해도 은근히 많이 연애를 하시는 그런 별자리 궁합의 분들이거든요. 천칭자리나 황소자리나 사실 둘 다 연애에 있어서 엄청 적극적인 별자리는 아니긴 해요. 둘 다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좀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 것 같아. 꾸준하게 노력을 하면은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별자리기도 하고 둘 다 빠른 속도로 마음을 열기보다는 천천히 오랫동안 지켜보는 타입이고 그래도 한번 누구를 만나면 장기 연애를 하는 그런 별자리기도 해요. 다만 둘 다 좀 썸을 오래 탄다 해야 될까요? 좀 사람을 오래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한데 대개는 이 두 궁합을 봤을 때는 천칭자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사교적이고 성격이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처음에 다가갔던 게 천칭자리 성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싶어요. 천칭자리 분들은 근데 좀 사교적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자체는 많거든요. 남사친, 여사친도 많은 분들이 많고 워낙 외모도 준수하고 인기가 많은 분들이라서 처음에 황소자리 쪽에서 천칭자리에게 마음을 쉽게 다 열지는 못했을 수는 있어요. 저렇게 인기 많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진심이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 두 궁합은 서로 자기 주장을 엄청 강하게 하는 느낌이 아니라서 서로 배려심도 어느 정도 있고 물론 황소자리가 고집이 있긴 하지만 그걸 겉으로 막 드러내고 이런 타입은 아니라서 둘 다 무난하게 알아갔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오픈하지 못하고 좀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 좀 쌓아두는 느낌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관련해서 소통이 잘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서로 너무 트러블 없이 원만하게 만남을 이어가다 보니까 되려 좀 권태기 비슷하게 왔던 느낌이 아닌가. 뭐 아직 시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가 이미 말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 정도면 뭐 썸이다 혹은 사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반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던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선택지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랫동안 애매한 관계로 지내고 있다든지 좀 지친 느낌이 있는 분들이 뽑아준 선택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과 월드, 완성, 그러니까 결혼까지 고려하는 건 맞아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자꾸 미뤄지는 느낌이랄까. 여러분과 연애를 우선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떠올리자마자 느끼는 카드가 이렇게 러버스, 연인과 관련된 카드가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고 사랑하고 아끼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장부터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자마자 너무 사랑해, 보고 싶어, 애틋한 마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어지는 카드들이 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의 카드가 나오죠. 이분이 현재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고 끌리고 같이 있고 싶지만 현실적인 고민들 혹은 이분이 좀 다소 소심해서 주변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혹은 좀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뭔가 행동을 하거나 다가가기보다는 좀 쉬고 싶어요. 혼자서 좀 버거워한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좋고 여전히 사랑스럽고 끌리긴 하지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거는 이분의 개인적인 사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미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주변을 많이 의식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과 관계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싶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고 끌리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가면 안 돼. 혹은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여러분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불쑥불쑥 생각이 많이 나고 여전히 여러분을 많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치만 이렇게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과 관계에 집중하지 못할 만한,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표현하거나 다가가지 못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 그리고 조금 번아웃이 온 느낌도 있거든요. 상황적인 문제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분이 좀 많이 지쳤어요. 근데 내가 외로울 때 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긴 한데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에게 의지를 해서는 안 된다. 나 혼자 해결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을 걱정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둘 다 워낙 묵묵하고 배려심이 강한 별자리들이기 때문에 성향이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분이 겉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말이나 행동들보다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분의 사정 이런 게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을 걱정 끼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혼자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묵묵히 버티는 느낌인데 그게 지금 좀 이분이 버거운 느낌도 있거든요. 혼자 해결해야 되는데 좀 한숨만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분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분은 속으로 고민이 많고 그때마다 보고 싶은 건 여러분이긴 하지만 여러분에게 다가가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내가 그런 말들을 꺼내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여러분에게 의지를 하게 될까봐 좀 조절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커플이나 썸의 경우라도 이분이 나의 개인적인 부분들까지 다 오픈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연락이 좀 뜸하거나 좀 최근에 권태기가 온 것처럼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그게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고민들, 어떤 불안한 마음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두고 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은 감정, 불안을 다 털어놓게 될까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그런 심각한 고민들까지 털어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좀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은 현재 우리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근데 뭐 개인적인 그런 고민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드 3번이란 카드가 먼저 나오시는데 되게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지만 여러분에게 그만큼 상처받았던 그런 아픔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말이나 행동, 여러분의 어떤 의도치 않았던 다툼 이런 거로 인해서 이분이 좀 곱씹고 있거나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마음을 완전하게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자꾸 망설이게 만드는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되게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의 과거 말이나 행동 혹은 두 사람 간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혹은 여러분의 지나간 사람이라든지 남사친 여사친에 대해서 좀 질투를 많이 느끼고 힘들어할 때도 나오는 카드입니다. 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이렇게 카드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 어쩌면 좀 예전 같지가 않아. 우리 관계가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내가 많이 외롭고 물론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건 맞지만 좀 많이 힘들어. 그때 기억이 불쑥불쑥 생각이 나서 내가 여러분에게 예전만큼 표현을 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진다든지 이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있긴 있어요. 그치만 이분은 여러분을 놓거나 헤어질 생각은 없거든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낀 게 있고 우리가 좀 운명적인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계속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 내가 돌고 돌아서 여러분과 다시 함께하게 될 거라는 거, 내가 여러분을 찾게 될 거라는 거를 이분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현재 이분이랑 멀어진 분들, 연락이 끊긴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많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고민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는 연락할 만한 용기가 없어 자꾸 기다리고 정적인 카드 위주로 나오거든요. 현재 이분이 사안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여러분과 개인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마음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는 분의 경우에는 이분이 연락이 좀 빠른 시일 안에는 안 올 수가 있어요. 행동력이 약하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카드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연락은 생각보다 좀 늦게 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시고 뭐 이분이랑 그냥 뭐 나쁘지 않은데 소통을 하는데 예전 같지 않은 분들은 이분이 여러분을 놓을 생각도 없기 때문에 뭐 이별이라든지 심각한 다툼이라든지 그런 쪽은 보이지 않는다. 한동안은 현상 유지로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분도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 우리의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겠지. 기다리는 느낌의 카드 위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현재 수동적인 태도 위주로 좀 보여져요. 그냥 좋아지겠지.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다시 애정이 회복되겠지 좀 기대하는 쪽이고 실제로 아까 전에 첫 번째 카드에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다시 설레고 예전에 썸이라든지 처음 알아갈 때처럼 풋풋한 감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관계 회복은 암시가 되어 있다. 우선 이렇게 카드가 보이시는데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들은 현재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추측 중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랑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었던 게 맞네요. 소드 3번의 카드가 이분의 속마음에 엿들고 이분이 추측 중인 여러분의 마음에도 뜨네요. 두 사람이 최근에 좀 다퉜거나 아니면 헤어졌다면 뭔가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서 헤어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물론 나에 대해서 어떤 끌리고 둘 다 우리가 서로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둘 다 서로 표현도 잘하고 잘 만났던 관계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지금은 나한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정리를 했어. 완전히 냉정하게 돌아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분들이 좀 많이 뽑아주신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생각할 만한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뽑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오랫동안 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뭐 시간을 갖고 있다든지 뭐 헤어졌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뭐 이분과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애정이 뭐 돈독하기보다는 서로 상처받고 힘든 부분들 때문에 딱 필요한 말이나 연락만 한다든지 서로 조금 거의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대면대면한 분위기로 소통 중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 우리가 서로 현재 좀 앙금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분은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닿아가거나 표현을 하거나 이래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이 좀 필요해. 그때까지 우리 좀 연락을 좀 뜸하게 하거나 조금 시간을 가지면서 지내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고 상황이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도 있어요. 조금은 무책임하다고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분은 뭐 헤어질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헤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단절될 거라고는 생각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연락이 오겠지 혹은 우리가 다시 만나겠지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를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당장은 나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정리를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겠지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뭐 빠른 시일 안에 우리가 화해를 하거나 감정회복이 된다고는 보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여러분도 나에게 상당히 많이 화가 났다, 지쳤다, 정리를 하려고 생각 중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단기간에 바뀐다고는 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우리가 다시 인연이 강하다고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좀 장기 연애를 했던지 아니면 결혼을 약속했던 관계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 설마 이렇게 끝이겠어? 다시 돌고 돌아서 만나겠지.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분위기가 나아질 거고 여러분도 내심 기분이 좀 풀리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추측 중이기로는 여러분이 나에게 좀 많이 화가 났거나 이미 나를 정리하려고 마음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성격이 한번 냉정하게 돌아서면은 쭉 밀고 나간다고는 이분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굳이 무리해서 표현하거나 행동을 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느낌으로 나오시는데 여러분이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으면 좋겠대요. 내 빈자리를 느끼고 외로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때문에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삐딱하거나 다소 날카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다가와서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 나에게 부딪혀 왔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나 때문에 밤마다 많이 힘들어했으면 좋겠는 그런 카드 위주로 나와요. 여러분이 나를 이대로 그냥 냉정하게 돌아서지 않기를 여러분이 나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고민하기를 바라면서 그 고민하다가 다정하고 상냥한 말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가 뭐 말다툼이라도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서로 부딪히면서 풀기를 바래요. 갈등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과 마냥 순탄하게 좋게 풀린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좀 많이 화가 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차라리 나한테 연락이 와서 뭐 서운한 거, 힘들었던 거 그런 거를 다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부딪히길 바래. 차라리 그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애매하게 시간 가지거나 아니면 멀어졌거나 이거는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 여러분이 차라리 나한테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부분들이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이 나를 냉정하게 돌아서는 거 그것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다정하게 다가오거나 연락 오거나 뭐 이런 거를 바라기보다는 여러분도 그냥 나처럼 이 관계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힘들어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어쩌면 바쁘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바쁘게 지내는 와중에 자꾸 내 빈자리를 느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관계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이고 회피하는 마음을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은 나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거리 두기를 바라는 것 같아. 나는 근데 연애에 있어서 많이 서툴렀던 것 같아. 내가 자신이 없었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좋은 건 맞지만 우리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도 맞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깊어질 때 두렵더라. 피하고 싶더라. 그런 감정을 많이 느꼈어.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여러분에게 재는 것 같은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너무나도 기다리게 하면서 확신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나한테 거리 두는 거 나 근데 솔직히 이해를 하거든? 이해를 하는데 나는 근데 그때 진심이었어. 근데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도 같고 그때는 내가 좀 미숙했던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했던 거는 진심이야. 마음만큼은 부정하지 말아줘.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갈 거야. 다가가서 여러분과 소통을 시도할 거야. 라는 그런 말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좀 조심스러워요. 이분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해서 여러분이 좀 화가 났다, 마음이 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 딴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으로 적극적으로 잡을 수가 있겠나 좀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안한 감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말이나 행동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바로 할 수가 없지만 조심스럽게 지켜보다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꾸준하게 소통을 시도할 거다, 연락을 해볼 거다 라는 쪽으로 의사가 좀 보여져요. 그래서 커플분이라면 이분이 여러분은 나와 이별을 고려하는 것 같아 바라보지만 나는 헤어질 생각이 없어. 우리 꾸준하게 잘 만나보면 안 될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으니까 잘 만나보면 안 될까? 라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멀어졌거나 헤어진 분들의 경우 이분이 빠른 시일 안에는 여러분이 화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 볼 거다라는 의사가 있는 쪽으로 카드가 보이시고요. 자, 이제 상대방 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행동을 보여주게 될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분 쪽에서 여러분에게 다시 표현하거나 다가오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다가오는 게 아니거든요. 괜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눈 마주치면은 자꾸 눈을 피하거나 좀 말을 자꾸 더듬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상대방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마음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좀 서툴고 소극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고 뭐 이분이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연락이 왔다가 또 끊겼다가 이게 좀 반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뭐 사과라든지 재회와 관련된 말들, 뭐 미래와 관련된 말들을 이분이 꺼내는 게 아니라
좀 우물쭈물한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행동할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에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좀 냉정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번 쪽에서 여러분에게 좀 많이 상처를 받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여러분 쪽에서 아마 추후에 상대방에게 조금 더 냉정하게 선 끊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때문에 이분과 여러분의 인연이 끊기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과 관계를 스무스하게 잘 이어가려고 하면은 이분이 서툰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 부드럽게 리드하는 모습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분 쪽에서 여러분에게 뭔가 계획되지 않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풀려고 시도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편하게 불쑥불쑥 연락이 오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진심이 아닌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느끼기에 굉장히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진다든지 뭔가 찔러보는 것 같다든지 여러분 쪽에서 실망감을 느끼면서 아마 관계를 놓는 쪽으로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지금 나온 관계 흐름상으로는 여러분 쪽에서 아마 최대 2달 정도 전후안에 아마 어떤 선 끊을 만한 그런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쪽에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고 있지만, 추후에는 상대방의 이런 미적지근한 행동들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좀 뜰 수가 있어요. 연락이라든지 뭔가 이어지는 건 보이긴 하는데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이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물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속으로 많이 좋아하고 그런 건 맞는데, 그런 말들을 꺼내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쪽으로 가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은 나름대로 관계 회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다가오긴 하지만, 여러분은 뭐 적극적인 상대방의 관계 리드, 뭐 행동, 의사표현을 바란다면 이분이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하게 행동할 수가 있고, 그 때문에 여러분이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지로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망하고 생각이 바뀔 만한 그런 여지도 같이 보여진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분과 관계에 대해서 좋은 카드 봐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이 앞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서툰 감정 표현, 자꾸 쭈뼛거리면서 주변을 맴돌거나 좀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자존심 싸움 하기보다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 표현을 조금 더 분위기를 풀어주면서 리드하라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표현하는 거,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서툰 부분이 있는 분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여러분 눈치를 자꾸 보는 건데, 여러분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이분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리드해주라는 쪽이거든요. 너무 상대방의 그런 서툰 모습을 냉정하게 답답하게 보지 말고, 상대방은 진심이 맞으니까 여러분 쪽에서 조금은 좀 상대방을 너그럽고 부드럽게 봐주라는 쪽이에요. 그럴 경우 상대방과 관계운이 좋아지는 방향인데, 근데 지금 카드 흐름으로 봐서는 여러분 쪽에서 뭔가 굉장히 화가 나거나 좀 언짢은 기분, 혹은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내가 그동안 표현하고 행동했는데 자기는 사과 한마디 못하나?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못하나? 그럴 바에는 놓아버릴래. 이렇게 여러분 쪽에서 극단적인 관계 종료를 고려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 상대방은 여러분과 진짜 끝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잡지 못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현재 이분과 관계에 대한 좋은 카드를 봤을 때는 상대방에게 조금 더 너그럽고 부드럽게 이해해 주어라. 상대방이 진심인 것도 맞고 여러분과 앞으로 관계 회복을 원만하게 하는 쪽으로 암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거를 안타깝게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쪽에서 어느 정도는 행동을 하라는 쪽이거든요. 상대방이 표현을 해오는 순간 여러분 쪽에서 한동안은 어느 정도 감정 리드를 하면서 대화를 매끄럽게 풀어가는 쪽으로 시도하는 게 좋다. 이분과 인연을 너무 성급하게 놓지는 마라. 여러분의
편견일 수가 있다. 이분의 진심을 오해하는 걸 수가 있다. 라는 쪽으로 좋은 카드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4번 원딜 카드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